안녕하세요.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. 11월 1일 화요일 아침 9시 26분입니다. FOMC 회의를 앞두고 시장이 일단 하락 마감했습니다. 하락 마감했는데 그렇다고 뭐 여기다 대고 엄청난 의미를 부여하고 뭐 그러지는 않을 생각이고, 일단 아직까지는 더 올라가고 있는데 뭐 하루 정도 하락했다. 그러니까 조정으로 보고 있습니다. 세계 증시 전반적으로 반등 흐름 이어나가고 있어요. 이 반등 흐름이 아직까지 뭐 끝나고 이런 거 아니고, 반등 흐름 중에 이제 어젯밤 미국 증시가 하루 하락했으니까 뭐 이건 일단 눌림의 관점으로 보고, 일단 뭐 눌림시 매수의 관점으로 볼 수가 있겠죠. 다만 이제 그 나스닥은 좀 약합니다. 나스닥은 약해요. 다른 친구들 다 강하더라고요. 재밌는 게 뭐 한국 증시도 강하고 일본 증시도 강하고 뭐 독일 증시도 강하고 뭐 하여튼 전반적으로 강한데, 그래서 세계 증시는 전반적으로 일단 반등하려 하긴 하는 것 같은데, 유달리 약한 친구들이 있긴 하죠. 어제 보여드렸던 중국 증시 좀 약하고, 또 그 나스닥이 좀 약하긴 합니다. 하여튼 롱숏 전략으로 맞게 대응하면 될 것 같긴 한데요. 그냥 롱숏이라는 게 뭐다? 강한 놈은 위쪽으로 봐주고 약한 놈은 아래쪽으로 간다라고 봐주면 되는 거잖아요. 그게 롱숏이잖아요. 그러니까 시장 분위기가 좋다고 다 같이 좋게 봐줄 수 없는 거고, 시장 분위기가 안 좋다고 다 같이 안 좋게 봐주기도 어려운 그런 측면들이 있죠. 가끔 살다 보면요.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요런 관점으로 봐줄 수도 있는 그런 구간이긴 합니다. 말씀드렸다시피 약한 거보다 약한 거 나스닥, 약한 거 중국, 약한 친구들은 아래쪽으로 후려 패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해요. 그렇지만 강한 친구들도 있습니다. 그래서 좀 부담이 되죠. 그리고 여전히 뭐가 있죠? 여전히 FOMC 회의가 이제 코앞에 와 있기 때문에, FOMC 회의 앞두고 사실 근데 이제 이렇다 하고 막 지금 당장 강력하게 뭔가 베팅을 하기는 좀 부담스러운 그런 측면도 좀 있긴 있을 거예요. 그죠? 투자자로서. 그러니까 솔직히 지금 같은 경우 강한 친구들도 있고 약한 친구들도 있고, 그래서 약한 친구들에다가 그 하방 베팅을 한다. 솔직히 좀 지금 좀 부담스럽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듭니다. 이게 어쨌든 하락이라는 거는 분위기를 타고 가지 않습니까? 통상적으로 분위기를 타고 가는 경향이 많은데, 근데 이제 강한 친구들도 있단 말이죠. 그럼 하락하다 눈치 봐요. 야, 빠지고 있긴 한데 뭐 다우는 강하네, 뭐 S&P는 강하네 이러면은 빠지다 만다고요. 그럼 아래쪽으로 베팅해도 별 재미가 없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있긴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하여튼 뭐 약한 친구들도 있고, 뭐 어젯밤 뭐 하락 마감하긴 했지만은 일단 뭐 가볍게 그냥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볍게 넘겨주시는 게 어떨까 싶긴 합니다. 다만 뭐 말씀드렸다시피 해볼 수는 있어요, 그죠? 지금 상황에서 아래쪽으로 베팅해 볼 수 있는 그런 건 있습니다. 나스닥하고 뭐 중국 증시 같이 약한 친구들은 아래쪽으로 후려팰 수 있죠. 근거가 있습니다. 아무튼 본인이 그 투자자 본인이 스스로 이제 어떻게 할지는 판단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. 아무튼 뭐 저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아무것도 안 한 게 역시 가장 편안하긴 한 것 같습니다. 일단은 그 전반적인 이야기를 좀 드려봤고, 하여튼 요즘에 이 분위기가 좀 하여튼 묘해요. S&P하고 나스닥하고 굉장히 좀 분위기 묘합니다. 물론 어젯밤 같은 경우는 뭐 분위기가 별로 묘하진 않았고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였으니까 어젯밤 같은 경우는 딱히 할 말이 없는데, 뭐 어젯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 전일 금요일 날에 미국 물가 지표가 좋게 나왔다, 애플 실적이 좋게 나왔다 하면서 시장이 급등했던 거에 대한 그 급등에 대한 피로감을 소화하고 있었던 게 어젯밤 흐름인 것 같아요. 기술적으로 너무 급등했지 않냐, 그러니까 하루 쉬어가자, 이런 흐름이었기 때문에 어젯밤은 전반적으로 이렇게 붉은 빛, 그죠? 하락했다라는 겁니다. 전반적으로 붉은 빛이었던 것 같고 좀 크게 보면 되겠네요. 근데 아무튼 여전히 보시면 전반적으로 붉은 빛이더라도 약간의 좀 어떤 경향성이 있긴 있습니다. 이쪽에 보시면 이 IT 빅테크들 여기서부터 요만큼 보이시죠? 여기서부터 요만큼 요렇게 이 친구들은 이쪽에 있는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좀 붉은색이 좀 세죠. 그리고 이쪽에 금융주부터 해갖고 헬스케어 뭐 어쩌고저쩌고 이쪽에 있는 나머지 이쪽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초록불이 좀 들어와 있단 말이죠.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친구들이 주로 S&P, 이쪽에 있는 친구들이 주로 나스닥에 큰 힘을 쓰는 친구들인데, 나스닥에 큰 힘을 쓰는 친구들은 좀 많이 약하고 S&P에 큰 힘을 쓰는 친구들은 좀 전반적으로 좀 초록불이 많이 들어와 있다는 거죠. 그러니까 어제 하여튼 이 기술적으로 과잉했던 부분, 급등했던 거에 대한 피로감을 소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와중에도 이제 S&P가 조금 더 나스닥보다 강하게 치고 나가는 뭐 그런 경향성이 좀 나타나긴 했습니다. 요즘 계속해서 이런 모습이 나타나긴 해요. 글쎄요, 이거를 뭐 이런 관점으로 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. 그러니까 나스닥, IT 빅테크 이런 거를 뭐 일종의 뭐 성장주 뭐 이렇게 분류하기도 하지 않습니까? 또 S&P나 뭐 이쪽에 있는 친구들을 보통 뭐 어떤 뭐 가치주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,
어쩌면 지금 뭐 성장주에 대한 믿음이 뭐 흔들리는 시기다. 뭐 그래서 뭐 저렇게 나스닥이 약하고 IT 빅테크가 약하고 S&P가 강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. 그냥 관점의 차이인 거죠. 뭐 그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다. 성장주 뭐 가치주의 관점에서 표현할 수도 있는 거고.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. 그래서 지금 현상은 그렇다. 왜 그런지는 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. 근데 하여튼 뭐 경제가 안 좋다. 뭐 또 그리고 뭐 하여튼 뭐 돈값이 올라간다. 금리가 올라간다. 그러니까 아무래도 성장주, 뭐 IT 빅테크 이런 친구들이 좀 힘을 못 쓰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. 이런 흐름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. 이런 흐름들 때문에 지금 이제 뭐 대응이 조금 더 골 때려지는 측면도 있긴 있겠죠. 아무래도 이제 다 같이 빠지면 대응하기 쉬울 텐데 한 놈은 좀 강하고 한 놈은 약하니까 아 이거 어느 장단에 발을 맞춰야 돼 이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으니까 좀 헷갈릴 수가 있죠. 하여튼 근데 중요한 건 이제 눈에 보이는 대로 봐주고 대응하면 된다. 아 뭐 이거 속임수 아니야? 라고 생각하면서 막 머리 쓰기 시작하면은 이 답도 안 나오는데 머릿속도 계속 복잡해지고 하여튼 예, 그 혼란스럽습니다. 뭐 눈에 보이는 대로 봐주는 게 제일 좋긴 할 거예요. 하여튼 어젯밤에 뭐 그래서 하락 마감을 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 그죠? 지금까지 그 이야기 한 거예요. 전날 급등했던 거 10월 28일 날 S&P가 급등했잖아요. 물가 지표하고 애플 실적으로 급등했던 거에 대한 급등했던 거에 대한 피로감을 풀고 있다. 이 정도 하락을 가지고 뭐 하락 추세로 전환 이런 이야기 할 수 없죠. 뭐 이 장대 양봉을 완전히 훼손한 것도 아니고 중요한 어떤 뭐 중요한 자리를 붕괴시킨 것도 아니고 다만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이 급등했던 거에 대한 피로감 소화의 의미와 3,900이란 그 무거운 저항에 대한 어떤 돌파 한착 시도 중에 나오는 매물 소화 과정 뭐 이런 걸로 보시는 게 좋을 겁니다. 그래서 하락 마감했다. 뭐 낙폭도 그리 크지 않다. 이 정도로 보시는 게 딱 맞을 것 같습니다. 자, 이때 FOMC 회의를 앞두고 이런 식으로 좀 하루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. 일단 위쪽으로 더 올라간다. 이렇게 일단 봐줄 거예요. S&P는요. 다만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는 눈에 보이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금 11,650을 지금 계속해서 못 넘고 있는 그림이기 때문에 제가 그 코스닥 시장 뭐 1000자리를 못 넘어가면 너무 오래 못 넘어서 위험하다 이런 이야기 드리고 있는데 약간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나스닥 얘는 왜 자꾸 11,650을 못 넘냐? 너무 오랫동안 못 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할 만한 때가 좀 오긴 왔죠. 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볼 때가 되긴 됐어요. 근데 이제 그래서 분명히 나스닥이 약하긴 약한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뭐 S&P라든가 뭐 유럽 증시라든가 일본 증시라든가 뭐 한국 증시까지 심지어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는데 나스닥이 쉽게 꺾일까라는 생각을 좀 하긴 하고 있어요. 아무튼 눈에 보이는 그대로 말씀드리자면 일단은 11,650을 계속해서 못 넘으면서 좀 부담스러운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죠. 어쨌든 나스닥 숏 포지션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하방으로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11,650이라는 자리를 돌파 한착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개겨볼 만한 근거가 있긴 있는 겁니다. 이렇게 뭐 생각하시면 되겠고요. 그래서 투자자 스스로 판단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하여튼 뭐 아직까지 그래요. 시장이 전반적으로 좀 더 올라가겠다 뭐 이런 식의 의지를 좀 보이는 것 같긴 합니다. 뭐 변동성 지수 이런 걸 봐도 그렇고요. 변동성 지수 같은 경우도 어젯밤 장 초반에 급등했다가 이렇게 개파락했다가 이게 밀리는 모습. 이거 지지력이라고 할 수 없죠. 예, 그러니까 아직까지 계속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그림이다.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 좀 낙폭이 좀 과했던 부분이 있는데 빅스 같은 것도 어젯밤 갭상승 출발하면서 뭐 이런 부분을 좀 해소하는 이런 부분들 나타나고 있다. 하여튼 이런 모습입니다. 그래서 미국 증시 같은 경우 모습을 보시면은 약간 그래요. 이거 FOMC 회의 이후에 급등하는 거 아니야? 뭐 약간 이런 느낌으로 좀 흘러가고 있어요. 변동성 지수 같은 걸 봐도 그렇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어젯밤 살짝 조정 나온 거고 하루 더 이제 하루 쉬었으니까 더욱더 세찬 하락으로 나타날 가능성 뭐 이런 것들 뭐 S&P라든가 나스닥이라든가 이런 친구들 장대 양봉 뒤에 하루 정도 살짝 눌림 그 이후에 상승의 기울기가 더욱더 가파르게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 하여튼 뭐 전반적으로 어떤 뭐 급등의 가능성 이런 것들이 좀 나타나고 있긴 합니다. 하여튼 나스닥 같은 경우는 그래요. 지금 약하긴 하지만 지금 분명히 약하고 좀 위기이긴 합니다만은 여기서 이제 이 위기를 극복하면 뭐예요? 위기 극복하면은 이제 급등할 수 있는 거예요. 위기 극복하면 또 레벨업 될 수 있는 겁니다. 근데 레벨업이라는 게 차분히 올라가는 건 아니죠, 보통. 레벨업 되면은 야, 레벨업 됐다 하면서 다 같이 매수 버튼을 누르니까 보통 급등, 폭등의 형태로 나타나죠, 움직임이요. 그러니까 아무튼 뭐 네, 그래요. 지금 같은 경우는 뭐 꺾이거나 아니면 급등이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하여튼 뭐 그런 상황이다. FOMC 회의를 앞두고
뭐 이렇게 뭐 하여튼 쉬어가고 있다라는 생각입니다. 그리고 그 재료를 좀 살펴봐야 될 건데 어젯밤에 이제 뭐 경제지표 발표가 있긴 있었어요. 경제지표가 뭐가 있었냐면 유로존에서 물가지표가 발표됐는데 코어 CPI 발표됐는데 CPI하고 여전히 이 물가지표죠. 예, 물가지표들이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. 그래서 굉장히 유로존 CPI가 그 유로존 인플레가 심각하구나라는 게 다시 한번 이렇게 증명이 됐습니다. 이거 때문에 어젯밤 뭐 미국 증시가 하락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거예요. 이거 때문에 어젯밤에 뭐 긴축 우려가 다시 뭐 조금 불붙었다. 뭐 약간 그런 거죠.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시장의 긴축 우려가 조금 뭐 높아졌다 낮아졌다 높아졌다 낮아졌다 뭐 그러고 있는 과정이죠. 무슨 지표 좀 안 좋게 나오면 긴축 우려 심해지고 좀 뭐 좀 어떻게 나오면 긴축 우려 좀 낮아지고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. 하여튼 시장이 급등한 그 다음날 물가 지표가 이렇게 나옴으로 인해서 뭐 시장의 조정의 빌미를 제공했다. 이렇게도 일단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하여튼 근데 뭐 이게 하여튼 근데 그저 어젯밤 나왔던 저런 지표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중요한 건 이제 FOMC 회의겠죠. 오늘 밤부터 아마 시작할 거고 수요일 날 밤에 회의가 이제 결판이 나겠죠. 거기서 파월 의장님이 뭐라 하고 뭐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될 겁니다. 하여튼 그래서 뭐 다시 뭐 긴축 우려다 이러면서 이 어젯밤 같은 경우는 뭐 달러가 크게 오르는 등 그런 전형적인 반응이 나타났습니다. 달러가 좀 크게 오르긴 했죠. 달러 같은 경우 계속해서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여기 어딘가에 지지력을 보이고 있다. 여기 어딘가가 어디냐면 대략적으로 한 110 정도 자리에서 어떤 지지력을 보이고 있다. 이 정도 볼 수가 있을 거고요. 뭐 금리 같은 경우는 FOMC 회의를 앞두고 그냥 이렇게 뭐 차분하게 옆으로 기어가면서 방향성 모색하고 있다.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여전히 장단기 금리 차는 역전이 돼서 회복되지는 않고 있다. 10년물, 3개월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이 정도 모습 살펴보면 다 본 것 같아요. 그리고 경제지표 살펴봤으니까 하나만 좀 더 보자면은 조금 전에 이제 이 한국 무역 수지 뭐 이런 것들 발표가 됐고요. 하여튼 오늘 있을 지표들 좀 오늘 장중에 봐야 되는 지표들 좀 몇 개 있다면은 중국 PMI 제조업 지표 요거 오늘 좀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고 또 호주 중앙은행의 이 금리 결정 요것도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25bp 인상 예상이네요. 50 올릴 가능성도 있다라고 합니다. 하여튼 뭐 제가 호주에 별로 관심이 있는 건 아니고 하여튼 이 장중에 한국 증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글로벌 증시를 흔들 수 있는 이슈는 요거 두 가지 정도가 있다. 잘 살펴보자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. 중국 제조업 지표, 호주 중앙은행의 물가 아니 저기 그 기준금리 결정 요거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한국은 이 무역 수지 나왔는데 7개월 연속 적자래입니다. 뭐 원달러 환율이 강세로 전환되긴 어렵겠죠. 계속해서 약세가 나오는 게 자연스럽겠죠. 하여튼 그래서 분위기가 안 좋다. 확실히 그 무역을 많이 하는 나라다 보니까 뭐 세계 경기가 안 좋다 그러면 바로 이렇게 증상이 나타나는 한국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. 일단 뭐 이런 지표들이 있다라는 거 정도 살펴봤고요. 아무튼 뭐 근데 야 무역 수지 적자니까 무조건 뭐 한국이 안 좋다. 이게 근데 어느 정도 지금 이제 그런 생각도 하긴 해야 돼요. 분명히 시장이 코스피 같은 경우는 뭐 1년 또 그리고 지금 뭐 미국 증시도 지금 몇 달 거의 뭐 1년 가까이 올해 내내 빠지고 있다 보니까 아무튼 뭐 이런 악재들이 어느 정도 좀 시장에 반영돼 있을 가능성 같은 건 분명히 있긴 있어요. 또 그리고 하여튼 분명히 지난 두 달간 이 많이 하락했던 측면도 좀 있긴 있고요. 좀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야 됩니다. FOMC 회의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지금 악재가 나왔다. 당장 어떻게 된다. 뭐 이런 생각은 좀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거.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기사들이 대부분 다 어쨌든 좀 시장에 반영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. 이렇게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. 그러니까 무조건 악재가 나왔다고 어떻게 되는 게 아니고 무조건 호재가 나왔다고 어떻게 되는 게 아니고 지금 주식시장이 어느 정도 위치에 와 있는지 그거 감안해서 그 기사가 어떻게 시장에 반영될지도 좀 같이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겠죠. 그래서 완전 깜짝 새로운 뉴스가 아니면은 웬만한 뭐 이런 뉴스들 같은 경우는 이제 엔간하면 시장에 반영돼 있다 이렇게 일단 보는 게 좋을 수가 있어요. 그래서 뭐 전반적인 이야기를 좀 드려봤고 참 뭐 FOMC 회의를 앞두니까 뭐 다시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긴 하더라고요. 뭐 팬데믹 때 현금 뿌린 미국이 그죠 그때 현금을 하도 많이 뿌려갖고 지금 긴축을 해도 약발이 안 먹힌다 뭐 이런 이야기들 하고 있죠. 확실히 어제 뭐 유로존 물가지표 뭐 이런 게 좀 높게 나오면서 다시 또 긴축 우려가 살살살 또 살아나는 뭐 그런 기사들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.
하여튼 뭐 그렇게 시장은 흘러가고 있다. FOMC 회의를 앞두고 뭐 가볍게 춤추고 있다.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, 하여튼 근데 이거를 보면서 좀 드는 생각이 좀 있긴 있어요. 확실히 세상에 공짜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. 지금 그 미국의 긴축 속도가 뭐 거의 뭐 역대급으로 빠르죠. 예. 엄청나게 빠른데 이유가 있는 거예요. 그죠? 지난 2020년 3월 달에 전염병 때문에 세상이 박살날 때, 그때 시장을 살리겠다고 파월 의장이 거의 뭐 2차 세계대전 때 재정적자 썼던 그 정도 수준으로 돈을 과감하게 풀었단 말이죠. 물론 그때 당시엔 그게 이제 잘한 행동이었긴 한데, 근데 이제 뭐예요? 2차 세계대전 때 버금갈 만큼 그렇게 역대급으로 돈을 풀었다라는 이야기는 뭡니까? 그 수도꼭지 엄청나게 많이 풀었다라는 거고, 그 수도꼭지를 그렇게 많이 틀어놨으니까 잠굴려면 또 수도꼭지 반대로 엄청 돌려야 된다라는 이야기일 수 있겠죠. 그러니까 한편으로 그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. 지금까지도 긴축 많이 했지만 그래 2020년에 돈 뿌렸던 거 생각을 하면은 아직도 좀 갈 길이 멀지 않겠냐라는 생각도 한편으로 좀 들긴 해요. 이 세상에 공짜는 절대 없거든요. 그만큼 그 어쨌든 옛날에 했던 그런 어떤 그 조치에 대한 대가를 그대로 다 치르긴 치러야 되거든요. 하여튼 그런 관점으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. 이런 뉴스가 보이더라고요. 네, 일단 뭐 이 정도까지 살펴봤고요. 어젯밤 하여튼 뭐 달러가 강했다. 뭐 그래서 뭐 시장이 뭐 하락했다. 뭐 긴축 우려가 좀 나왔다. 이 정도 볼 수 있을 것 같고, 달러가 강했으니까 뭐 유로화 약세, 뭐 각종 원자재들 약세 나오고 있겠고요. 하여튼 뭐 국제유가 같은 경우 여전히 옆으로 벨벨벨 기고 있는데 하락 추세에는 뭐 그다지 큰 변화는 없는 것 같습니다. 계속 뭐 아래쪽으로 가고 있다. 반등시 매도 전략이 맞긴 맞겠죠. 이 정도까지 살펴봤습니다. 오늘 한국 증시, 하여튼 한국 증시를 비롯한 하여튼 세계 증시는 지금 강해요, 그죠? 약한 건 나스닥하고 중국 증시가 약한 거죠. 한국 증시는 강합니다. 삼성전자 6만 원 테스트 하고 있고요.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55만 원 테스트 하고 있는데, 솔직히 55만 원짜리가 굉장히 무거운 저항이긴 합니다.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넘기 어렵겠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보고 있어요. 그 55만 원을 넘어가려면 제 생각엔 뭔가 엄청난 이슈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. 뭐 예를 들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뭐 어떤 뭐 큰 자동차 회사와 뭐 배터리 계약을 한다든가 뭐 이런 그 뭔가 레벨업 되는 그저 그런 엄청난 이슈가 좀 필요할 것 같긴 하거든요. 그게 없으면 일단은 좀 넘긴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긴 해요. 물론 이제 저의 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. 뭐 글쎄요, LG 에너지 솔루션이 잘 나갈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, 뭐 내가 그런 이슈를 알고 있다, 나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레벨업 될 만한 그런 이슈를 알고 있다, 그러시면 위쪽으로 베팅하셔도 되긴 되는데, 전 솔직히 뭐 그런 이슈가 좀 잘 없지 않나. 심지어 이제 테슬라 이런 친구들도 요즘 보시면 그 아래쪽에서 놀고 있죠. 박스권, 뭐 큰 중장기적인 박스권이 있다면 그 박스권 아래쪽에서 놀고 있죠. 그런 상황에서 솔직히 좀 LG 에너지 솔루션이 55만 원 넘어가는 게 좀 어렵지 않겠냐 싶기도 합니다. 잘 좀 생각을 해봐야 될 좀 중요한 자리이긴 해요. 지금 55만 원짜리가 굉장히 좀 그저 중요한 자리이긴 해요. 이 55만 원, 이 물론 이제 처음 거래됐던 그 59만 8천 원 뭐 이런 자리가 뭐 중요할지, 뭐 이런 자리가 훨씬 더 중요할지 모르겠습니다만, 개인적으로 일단 봤을 때 여긴 이 자리, 하여튼 네, 50 네, 하여튼 55만 원 정도 됩니다. 55만 원 정도 자리가 일단 당장 코앞에 있는 굉장히 무거운 저항이긴 합니다. 지금 55만 원 되기 전부터 지금 54만 원 선부터 지금 그래서 몇 거래일 동안 좀 주춤주춤 하고 있는데, 하여튼 만약에 이제 오늘 이런 그림으로 마감이 된다면 이거 또 다시 한 번 더 레벨업 하겠다는 그런 그림일 수 있어요. 글쎄요, 뭐 일단 뭐 저는 일단 못 넘어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, 일단 뭐 아직까지 뭐 꺾이겠다는 신호는 보이지는 않습니다. 아직까지 뭐 일단 더 올라가겠다라는 그런 그림이고 있어요. 아직까지는요. 한국 증시 그만큼 강하긴 강하다고요. 심지어 카카오뱅크도 오르네요. 그죠? 하여튼 오늘 뭐 분위기 굉장히 좀 좋은 모양입니다. 한국 증시 그래서 뭐 하여튼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급등도 가능한 그런 상황이라고요. 그죠? 말씀드렸다시피 그 선물 지수를 봐도 위쪽으로 저항이 없고요. 그리고 뭐 콜옵션 같은 걸 봐도 박스권 상단을 지금 돌파한 차 간 상황이라 언제든 급등해도 이상하지는 않은 상황이다. 라고 말씀드렸죠. 그래서 일단 뭐 코스피 같은 경우 급등할 수 있다. 하여튼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, 지금 아무래도 시장에 근데 좀 돈이 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코스피가 급등한다고 코스닥도 따라서 급등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겠죠. 이런 생각을 좀 해보긴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이 삼성전자하고 LG에너지 솔루션 오르면 코스닥 시장으로 갈 돈이 메말라 버리죠. 그죠? 이런 점들 좀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. 삼성전자 1% 오르고 LG에너지 솔루션 2.4% 오르니까 아무래도 그죠? 지금 벌써 코스피 선물 지수의 상승률을 두 종목이 넘어선단 말이죠. 0.5% 오르고 있는데,
그럼 코스닥 시장으로 갈 돈은 아무래도 좀 없을 겁니다. 코스닥 시장은 그래서 지금 보시면 하락 중이긴 한데 하여튼간 뭐 그렇습니다. 이 그 코스피가 급등한다고 해서 코스닥이 꼭 급등하는 것도 아니다. 이건 아무튼 지금 별개의 시장으로 보는 게 맞긴 맞는데 하여튼 코스피가의 경우는 지금 충분히 급등도 가능하다. 장대 양봉도 뽑아낼 수 있다. 라는 거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. 그래서 하여튼 그래요. 뭐 지금 위쪽으로 선물지수 위쪽으로 거의 뭐 308 이 정도 때까지는 저항도 없어요. 그렇기 때문에 308 이 정도까지는 시원하게 오를 수도 있습니다. 근데 하여튼 이것도 말씀드렸죠. 시원하게 오르면은 지금 상황에서 아래쪽으로 베팅하는 찬스가 더 빨리 올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긴 했습니다. 하여튼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어떻게 좀 잘 극복만 하면은 충분히 급등도 잘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코스피에 돈을 다 빨려가지고 얘는 이제 좀 재미가 없어진 것 같아요. 이 정도까지 보면 될 것 같고요. 원달러 환율은 뭐 차분하게 일단 뭐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기는 합니다. 하여튼 근데 박스권이라 특별히 이야기는 하지 않을게요. 뭐 대략 뭐 1415원 아니 그 1415원 1440원 박스권이다.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하여튼 전반적으로 올라가고 있으니까 뭐 굳이 뭐 아래쪽으로 지금 뭐 당장 뭐 베팅해야 될 그런 근거는 없고요. 그러니까 웬만하면 그냥 편안하게 좀 시간 보내시면서 좀 잘 쉬셨으면 좋겠습니다. FOMC 회의 끝나고 나서 뭐 해도 늦지 않을까. 뭐 그 뒤에 해도 괜찮을 거예요 아마. 그래서 하여튼 지금 그냥 좀 편안하게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. 여기까지 할게요.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 오늘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